네, 안녕하세요. 포티넷의 박현희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수도 있을 텐데 감사드리고, 제목이 좀 길어서 방금 읽어주셨는데 결국 저희 포티넷의 세시 그리고 GTNA 솔루션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마지막 세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세시 GTNA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혼동은 맞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서로 이게 GTNA나 세시라는 게 명확한 제품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단어에서 보면 개념적이거든요. Secure Access Service Edge니까 그게 꼭 클라우드를 명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용어에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가 얘가 또 어떤 위치를 명시하는 것도 아니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의 느낌이 들어서 업체마다 저희 포티넷이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포티넷의 세시 제품은 어떤 위치에 포지션되어 있고 거기에서 무슨 기능을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포티넷의 GTNA 솔루션도 특정 위치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데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벤더들의 어떤 솔루션 소개를 들으면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세시라고 말하는 게 저쪽에서는 GTNA일 수도 있고요.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나 또 저희 경쟁사나 다른 벤더들이 말할 때마다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사실은 그 위치에 고객사가 찾으시는 위치에 맞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이런 기능들이 좋으냐 아니면 자기한테 잘 맞느냐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세시와 GTNA 솔루션, 포티넷은 두 개의 다른 솔루션이긴 하지만 연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포지션 또는 구축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연달아서 제가 GTNA 솔루션 소개를 드리고 세시 솔루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솔루션은 저희의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 중에서 이 두 개의 위치에 결국은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의 포지션이 되는 애들입니다. 목차는 비즈니스 아키텍처 변화에 따라서 결국 세시나 GTNA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고 GTNA 솔루션과 세시 그리고 서머리로 차례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장표를 얘기할 때 시장 동향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시장 동향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장 동향이 결국은 솔루션이 왜 태어났는지,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워크포스가 많이 생기게 되었죠. 회사들이 결국은 유연한 근무, 원격 근무 또는 시간, 탄력적인 근무를 전부 다 허용을 하고 실제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VPN이나 VPN에서 GTNA로 더욱더 제로 트러스트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운영하시기에 한정된 보안 인력으로 운영하시기에 좀 한계가 있고 보안 솔루션은 잘 탐지를 했는데 솔루션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나서 뭔가 분석하거나 잘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좀 통합 아니면 좀 단순화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부분도 트렌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기업 내에서만 있지 않고 기업 내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다 사스,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방금처럼 데이터 센터에서만 충분히 보안 담당자, 여러분들이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데이터 센터에서만 충분히 보안을 능력을 집중시키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뒀는데 이제는 지점도 신경 써야 되고 클라우드도 신경 써야 되고 원격 근무도 신경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죠. 특히 본사에는 나는 충분한 솔루션이 있는데 지사나 원격 근무 이런 데서는 보안의 수준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커들은 어김없이 가장 약한 곳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하러 잘 막고 있는 데를 일부러 힘들게 뚫으려고 하지 않고요. 가장 약한 데 허점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죠. 그럼 또 그거를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다양한 솔루션을 다 도입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잘 활용하시기 되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시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입하셨지만 가시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I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허가한 어플리케이션만 클라우드로 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자기가 편리해서 사용하는 사스 어플리케이션들도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섀도우 IT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리도 고객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근무 인력 생겼고요. 어디서든 보안은 또 필요하게 됩니다. 디바이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 대한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클라우드 앱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반대로 밖에서 원격에서 사내 앱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네트워크 액세스를 포함하고 보안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기업 고객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달성하고 싶은 우선순위는 워크프롬 애니웨이를 커버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위치 어디에서든 접근하든 디바이스 상태 체크나 사용자의 경험들이 유지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있는 단말이라도 이런 랜섬웨어나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방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공격 표면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해서 네트워크 전체를 허용하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이 좀 필요하게 되고 클라우드, 사스들 많이 쓰시기 때문에 클라우드로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고려하셔야 되고 유연하게 관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GTNA로 넘어가 보면 저희 GTNA 솔루션은 이렇게 5가지 핵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디바이스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디바이스 신뢰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아까는 디바이스 이제 내가 기업 내 쓰는 디바이스였는지만 체크했다면 이제는 디바이스의 시큐리티 포스처 체크를 합니다.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디바이스 자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좀 여러 조건을 넣어서 이게 이제 합격, 불합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입니다. 디바이스 단말 아이디 시리얼 넘버가 아니라 현재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켜져 있는지, 악성 취약점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어떤 파일 경로에 폴더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레지스트리 값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시큐리티 포스처 체크를 하고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액세스를 시켜줍니다. 어택 서피스를 줄이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접속을 허용해주고 이 과정은 모두 다 암호화된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이 5가지 과정이 돌아가는 것이 저희 포티넷의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시면 그림은 되게 단순합니다. 어떤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나 유저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그룹의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센터 또는 지금 이게 제가 저희 포티 세시 솔루션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그려지긴 했는데요. 이런 것들로 들어가게 될 때 방금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요소를 다 체크를 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포티넷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이 부분은 꼭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클라우드에 있는 뭔가를 접속하려고 할 때도 이런 원칙들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포티넷에서는 디바이스가 일단 등록되고 나면 디바이스 식별, 사용자 식별, 디바이스 시큐리티 포스처 체크를 다 한 다음에 암호화돼서 접속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몇십 초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을 해서 이 앞에 있는 상황이 깨어지게 되면 접속이 허용되었었던 애도 다시 접속해서 튕겨나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게 합니다. 원격 접속은 너무 당연한 더 일반적인 케이스죠. 당연한 케이스고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외부에 있는 출장을 갔거나 원격 근무하는 단말에서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센터로 들어온다던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사스를 접속할 때 사용하시게 됩니다. 또는 이제 기업에서 먼저 할당한 배포해준 나눠준 단말이 아닐 수도 있고요. 외부 인력일 수도 있고요. 또 게스트가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단말이지만 어느 정도 업무에 같이 붙여줘야 될 때, 그러니까 아니면 직원이지만 완전히 개인 소유의 단말일 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방금 앞에 2개는 사실은 저희의 포티 클라이언트라는 에이전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강제로 깔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아까만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암호화된 단위로 암호화된 통신으로 어플리케이션 단위 접근을 허용하게 되고 지속적인 검증까지 수행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저희 포티넷 GTNA 솔루션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티넷 GTNA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기존에 있던 포티OS, 포티게이트, 저희 포티게이트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방화벽, 차세대 방화벽에서 계속 되게 오랫동안 탑 레벨에서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 포티OS와 저희 포티 클라이언트 GTNA 에이전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솔루션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이 2번째 있는 것처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포티게이트가 이미 여러 가지 포티넷 여러 제품들이 있었죠. 이 제품들과 전부 다 서로 연동해서 시큐리티 패브릭 형태로 동작하고 GTNA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 시큐리티 패브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뭐 웹 트래픽뿐만 아니라 모든 TCP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이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에서 앞서 몇 가지 케이스처럼 다양한 케이스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GTNA는 제가 말씀드릴 게 그 상세하게 여기서 기술 쪽으로 설명드릴 만큼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었고요. 그런 아까 5가지의 제로 트러스트 저희 핵심 요소 이 부분이 이제 저희 GTNA 솔루션의 기본이고 이 부분은 계속 저희 세시로 넘어가서도 이런 핵심적인 뭐 그런 것 컨셉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세시 솔루션을 좀 더 자료가 많이 나왔습니다. 포티넷도 사실 제가 오늘 이 세션에서 포티넷도 GTNA 솔루션이 있고요. 세시 솔루션도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뭐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기능 설명드리는데요. 세시라는 거는 시큐어 액세스 서비스 엣지죠. 어디선가 그림을 보면 꼭 저희 회사 그림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경로와 보안을 같이 제공하는 컨셉이 이제 세시에 들어 있습니다. 시큐어 액세스 이거는 약간 네트워크적인 부분이죠. 접속하는 경로. 그다음에 그걸 또 안전하게 보안을 체크하는. 그래서 저희 포티넷은 원래 이쪽에 강했던 회사죠. 잘 아시는 분들은 차세대 방화벽 또는 SD-WAN 이 두 개에 대해서 같은 뭐 매직커던트 보셔도 계속 리더 그룹에 있고 그래서 원래 이런 온프라미스적으로는 안전하게 네트워크 경로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보안을 제공하는 벤더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시 뭐 또는 SSE라고 보면 이거를 리모트 유저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세시의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GTNA는 리모트 유저에 대해서 저희 내부 데이터 센터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주 목적이었다면 좀 같이 혼용될 수도 있지만 세시는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서 허용하는 거죠. 저희는 포티넷은 이걸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포티넷에서 단일 벤더로 제공하는 세시이고요. 그래서 좀 더 단순하고 일관된 보안,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포티넷 세시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벤더 세시의 이점이 줄줄줄 있는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제공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급업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뭐 장애 같은 거 뭐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런 해결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포티넷 기본적으로 포티넷 세시는 포티OS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잘 옛날부터 있었던 차세대 방화벽 포티 OS 기반, AI 머신러닝 기반의 포티가드 연구소에서 계속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공하는 거가 그대로 같이 포함되어 있고 포티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통합 클라이언트로 돼서 세시에서 사용하시던 GTNA에서 사용하시던 또는 VPN 에이전트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EPP를 사용하시던 같은 단일 에이전트에서 이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방금 요거를 약간 그림으로 조금 이 다이어그램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 프라이빗이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보안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SD-WAN 컨셉이 증가하면서 이제 경로, 네트워크, 액세스 경로를 제공하고 여기서도 물론 보안이 제공되죠. 이건 또는 이제 엣지로 보안 서비스가 확대된 부분인데요. 지점이나 뭐 캠퍼스나 또 공장이나 이런 엣지까지 보안이 들어가고 또 네트워크 경로를 더 효율성 있는 네트워크 경로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이제 SD-WAN에서 컨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시 서비스가 생겨났죠. 시큐어 서비스 엣지, 이제 SSE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얘네들은 방금 오른쪽에서 하는 일들을 원격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 사스, 인터넷 이런 쪽에서 이런 일을 한꺼번에 하려는 서비스였습니다. 저희 포티넷은 이제 단일 벤더 세시이기 때문에 이것들까지도 통합이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되면서 아까 바로 앞에 GTNA 솔루션 설명드렸던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요소들을 전부 다 이 세시 솔루션 안에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티넷은 다 시큐리티의 기능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포티세시가 이렇습니다. 앞에까지는 저희 포티세시가 포티넷 방화벽에서 SD-WAN을 통해서 어떻게 세시까지 같이 발전하고 통합되었는지 말씀드린 거였다면 이제 세시 자체의 기능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시 기능은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이죠. 안전하게 인터넷을 접근하는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 이거는 벤더마다 조금씩 용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저희는 SIA라고 하고 또는 시큐어 인터넷 액세스고 조금 다른 용어, 비슷한 컨셉의 다른 용어들을
세시 벤더마다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공하고 또 두 번째로 안전하게 프라이빗 액세스. 안전하게 세시에 붙어서 클라우드에 붙어서 내부에 있는 어떤 자원까지 안전하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 들어있고요. 또 안전하게 사스 서비스를 액세스하는 개념. 이 세 가지가 저희 세시 안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큐어하게 인터넷 액세스, 시큐어하게 프라이빗 앱의 액세스, 시큐어하게 사스 앱의 액세스하는 부분.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원격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 사용자 경험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이제 포티 세시에 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전한 인터넷 액세스 부분을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디서나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주는 게 다들 얘기하는 거죠. 세시,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특히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이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부터 포티넷, 포티게이트 방화벽에서부터 머레어나 랜섬웨어, IPS 이런 보안 기능들에 좀 앞서가는 보안 기능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시에도 똑같이 들어가서 머레어나 랜섬웨어를 방지하고요. 그다음에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 전부 다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세시에서 SSL 복호화를 통해서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나 분석을 하고 이런 서비스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들은 전부 다 저희 업계에서 나름 선도한다고 지금 쓰여 있는 포티가드 랩에서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통해서 세시 서비스의 안전한 인터넷 액세스가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하게 사내 앱을 접속하는 그림입니다. 세시로 지금 제가 그린 이 포티 세시 팝은 일반적으로 세시 팝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인터넷에 있는 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보통은 이렇게 붙으셔서 여기서 인터넷을 쓰거나 사스를 쓰거나 하면서 여기서 다양한 인터넷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앞 페이지에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내부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셨을 수도 있고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를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럴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신다면 이쪽에서 스플릿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 네트워크 스플릿해서 얘는 이쪽에 있는 그런 보안 정책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GTNA라는 마크가 있지만 이런 제로 트러스트 핵심 아까 5개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디바이스나 사용자나 시큐리티 포스처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를 적용을 받으면서 여기서 스플릿해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한 정책들, 시큐리티를 이 단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큐리티를 체크했는지를 확인한 부분들이 일로 내려가서 얘가 이쪽으로 들어갈 때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검사가 되고 적용이 받게 되고 시큐리티 포스처가 달라지면 이쪽에서도 이 녀석을 드랍시키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을 안전하게 액세스하면서 다시 또 프라이빗 앱, 내부망으로도 안전하게 액세스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아까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 핵심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 프라이빗 액세스의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건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넘어갔네요. 여전히 일로 갔는데 아까 요 바로 가는 길 대신에 이쪽에서 실제로 단일 지점에서 관리할 수 있게 모든 걸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일단 이쪽까지 트래픽이 간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고객사가 데이터 센터를 몇 개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하나, 두 개, 여기 2개 그려있지만 3개, 4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경로에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 그 VPN이 맺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SD-WAN 기반으로 그러니까 SD-WAN 기반으로 동작한다면 그 말은 이쪽에 회선 품질이나 아니면 특정 어떤 어플리케이션 위로 보내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얘와 얘네끼리 SD-WAN으로 묶여져 있어서 세시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내를 접속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앞 페이지는 세시에서 정책만 내려받고 사용자는 바로 데이터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거였고요. 그래서 결국 규정 준수나 액세스 애플리케이션별로 데이터 센터를 던져주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런 형태의 사내의 액세스 세시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로는 사스 액세스이죠. 사스 액세스는 인터넷 액세스랑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이게 인터넷일 때는 아까 맨 처음에 나오는 안전한 인터넷 액세스였고요. 사스 액세스일 때는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세시 제품 말고도 캐스비 제품이 있습니다. 포티 캐스비 제품이 있고 세시 안에도 인라인 캐스비 기능이 있습니다. 포티 캐스비 제품은 API 기반의 캐스비이고요. API 기반의 캐스비가 하는 일은 진짜 사스 어플리케이션들, 이거 드랍박스나 오피스 365나
세일즈포스닷컴 이런 것들과 API로 연동을 해서 이 위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고 악성 파일이 들어갔고 데이터가 유출됐고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다 API를 제공해서 우리 푸티 캐스비 제품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캐스비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캐스비는 얘네들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 길목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업로드는 차단, 뭐 다운로드는 허용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반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세시팝에서 수행할 수 있어서 사스 애플리케이션의 접속이나 사스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일어나는 파일 이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잘 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포티 세시와 함께 제공이 됩니다. 네, 거의 마지막 기능인데요. 제가 좀 빨리 발표를 드렸네요. 시간은 많이 남네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EPP 기능이 있습니다. EPP는 자주 잘 아시는 뭐 PC에 깔리는 백신 같은 거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티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저희 포티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포티 세시나 포티 GTN에 사용하는 에이전트가 포티 클라이언트인데 얘가 EPP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PP 기능을 꺼놓으셔도 되고요. 다른 EPP를 쓰시면 바이러스 백신 2개 깔면 충돌이 나고 막 이런 문제가 되니까 꺼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EPP를 사용하시면 저희도 사실은 백신 쪽에서도 꽤 탐지율이 높고 이런 백신 평가를 주기적으로 할 때 꽤 높은 평가를 받는 백신 업체이기도 합니다. 포티넷은. 그래서 뭐 백신, 안티바이러스 백신, 안티 랜섬웨어, 그다음에 취약점 스캔이, 그다음에 뭐 미디어 액세스에 제어한다거나 또는 이 포티 클라이언트가 ATP 솔루션처럼 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직접 연동해서 포티 클라이언트에서 다운받아진 파일을 여기서 실행되기 전에 샌드박스로 던져서 검사를 하고 언노운 파일에 대해서 뭐 하이 리스크인지 미디엄 리스크인지 이런 거 체크해서 돌아와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좀 고성능은 아니죠.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엔드포인트 보안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능으로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MSSP 사업에서 이런 저희 포티세시를 이용하신다면 포티세시에서 그런 포티세시의 관리 화면에서 MSSP 사업자를 이용해서 사업자를 위한 포털까지 만들어 제공합니다. 그러면 MSSP 사업자는 다시 또 다른 기업 고객의 대상으로 시큐리티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는 사업을 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멀티 테넌트 기능을 제공해서 MSSP 사업자가 이제 고객별로 자기가 취한 고객별로 세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서머리 2장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포티넷은 뭐 방화벽이나 SDN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뭐 탑 리더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세션도 추가한 이유도 그렇고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라던가 아니면 세시 이거는 좀 포괄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신생 벤더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리서치를 보시면 저희가 결코 신생 벤더처럼 저 마이너한 업체로 취급되진 않고 있습니다.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이 리더 1 안에 들어가 있는 4개의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또 화살표 크기로도 봤을 때 패스트 무버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가장 완벽한 예를 들어서 GTNA나 세시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빠르게 무빙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액세스 벤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포티넷은 아까 제가 몇 가지 장표를 오면서 설명드렸지만 세시나 GTNA에서 기본적으로는 보안을 제공해야 되고 네트워크 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포티넷은 이미 보안과 네트워크 키를 제공하는 솔루션에서 탑권의 벤더이기 때문에 세시도 좀 늦게 출발하였을지라도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받아서 저희 이런 외부기관 리서치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 GTNA와 세시 솔루션 제안 사례인데요. 같이 뭐 이거를 꼭 섞어서 분리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섞어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장표로 넣었지만 GTNA 사용자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사용자이실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자기 자사의 데이터 센터에서 EMS에서 이제 이 PC나 단말이나 사용자가 등록이 되신 후에는 안전하게 그 단말에 대한 디바이스, 시큐리티 포스처 체크가 다 끝난 후에는 사내 앱과 인터넷들을 전부 다 온프레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되고 이때도 지속적으로 이 녀석에 대한 시큐리티 포스처 체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불일치하게 되면 다시 여기서 차단이 되고 하는 그리고 이것들이
네트워크 접근이 아니라 특정 어플리케이션 단위 접근입니다. GTNA 솔루션에서는. 그리고 세시 사용자의 경우에는 얘는 이제 클라우드에 있겠죠. 포티셋이라는 것은 세시에 접속하게 되면 등록하신 다음에 그다음 서비스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사스 서비스는 원래 세시가 하는 것처럼 접속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내 앱을 접속하시려고 할 때는 아까 그 세시에서 시큐어 프라이빗 액세스 컨셉을 이용해서 세시 팝에서 사내에 있는 포티게이트까지 안전한 SD-WAN 터널이 뚫리게 되고 이걸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이 제로 트러스트 핵심 요소 5가지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 단순하게 VPN 연결해서 네트워크만 트래픽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제로 트러스트 핵심 기능을 포함해서 넘어갑니다. 요 얘기 잠깐 강조드린 이유는 사실은 다른 세시들이 요렇게 갈 때는 제로 트러스트 컨셉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갈 때는 사내 앱을 접속할 때는 이 제로 트러스트 컨셉이 좀 부족하거나 없고 그냥 단순하게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라우팅으로 넘어가는 듯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차별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굳이 넣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